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 디펜더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D램 부문입니다. 63%의 매출액이 D램에서 나오고요. 22년 3분기 기준으로 6.9조 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대형 서버고요. 다음으로 모바일, 그리고 PC, 그리고 그래픽카드에 사용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두 번째로 큰 비즈니스는 낸드 플래시 부문입니다. 31%의 매출액이 여기서 발생하고요. 22년 3분기 기준으로 3.4조 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낸드 플래시가 사용되는 곳은 모바일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소형 저장 장치인 SSD에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USB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6천억 정도가 6%에 해당되는데 SSD와 MCP와 CMOS 이미지 센서에 사용이 됩니다. SSD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저장 장치고 MCP는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는 보통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D램 부문은 2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부문은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인수한 것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국적별 매출액을 보면 미국이 6조 원으로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중국이 2.7조 원, 그 외에 아시아, 유럽,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전망을 예상할 때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영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매출액인데요. 파란색 그래프는 호황기였던 때를 말하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불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혼재된 것은 불황으로 시작했다가 호황으로 바뀌거나 또 호황으로 시작해서 불황으로 바뀌는 케이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황기와 불황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20년 1쿼터부터 22년 3쿼터까지의 분기별 매출액인데 21년부터 해서 꾸준히 성장한 뒤에 22년 3쿼터 때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호황기 때의 영업이익률은 24%에서 52%까지 나오고요. 불황기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9%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고요. 21년 3쿼터와 4쿼터 때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의외로 22년 2쿼터 또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22년 3쿼터 때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으로 내려왔고 4쿼터부터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알아보려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란 색깔로 표시한 것이 호황기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호황기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불황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된 후에 또 호황기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예상해 볼 때는 대략적으로 상반기에는 불황의 시기를 보내다가 하반기부터는 최근에 중국의 락다운 해제와 또 D램 업체들의 설비 투자 축소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안정돼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호황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낸드 플래시 부문인데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왔었고요. 2019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었고 2020년과 21년도에는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22년도가 되면서 또 불황기에 접어든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3년도에는 모바일 산업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SK 하이닉스의 2020년도부터 22년 전까지의 차트인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하이닉스의 실적의 최고치는 21년도 3분기와 4분기에 나왔는데 주가는 21년 1월부터 빠르게 올라서 21년 3월 2일에는 최고점을 찍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는 분기에 비교해서 4에서 5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59%로 양호한 편이고요. 유동 비율도 174%로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좌 비율은 94%로 당좌 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커버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회사채 등급은 국내와 해외에서 조금 다른데 국내의 경우는 AA 등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BBB-로 국내에 비해서는 낮은 신용 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81,000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59조 원이고요. 이익 대비 가격인 펀은 6.4배로 성장산업에 속한 것 치고는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추정퍼가 9.8배로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4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ROE는 자본 대비 이익인데 13.5%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PBR은 자본 대비 가격인데 0.86배로 저평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R은 매출액 대비 가격인데 1.2배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하이닉스의 PBR 밴드인데요. 하이닉스가 멀티플을 PBR적으로 많이 받을 때는 10배가 넘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PBR이 0.83배 정도까지 가장 낮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낮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높은 멀티플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하이닉스의 차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란색 부분을 보면 상승하는 구간은 짧고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은 상당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10월에는 상승 전환 시에 2달 만에 8만원에서 14만원까지 갔고요. 21년 말에는 또 2달 반 만에 9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승하게 되면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요약하고 저의 주관적인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성장성 부문은 업앤다운은 있지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3.5점으로 측정했고요. 수익성 부문은 단기적으로 적자가 가능하고 그 적자의 폭이 조단위까지 이룰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1.5점으로 측정했고요. 안정성 부문은 재무 건전성이 높은 부분과 추가 플레이어의 진입이 없는 과점 구조인 것을 감안하여서 4점으로 측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4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합 3.3점으로 측정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디펜더였습니다.